오늘은 글쓰기와 멈춤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복잡하고 괴로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 끊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의식의 흐름이라든가 우리가 중지할 수 없는 어떤 그 괴로운 감정이나 생각들 있잖아요. 그것을 일단 스탑시키고 새로운 생각으로 전환을 하고 자기 정화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글쓰기에 있다. 이 원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복잡한 생각이 우리를 헤집고 다닐 때가 많죠. 일상생활에서 뭐 어떤 사건, 어떤 대상과 직면해서 그것과 관련된 굉장히 혼란스럽고 뭐 기분 나쁜 감정에 휩싸일 때 지금 있는 이 순간이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끊어내고 멈추고 이제 새로운 전환, 국면으로 전환을 우리가 하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게 그런 멈춤과 벗어남, 털어놓고 정화를 한다는 이런 기능이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명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오로지 하나의 마음에다가 집중을 하고 그래서 가라앉히는 것이죠. 명상의 1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이라든가 또는 어느 하나의 어떤 대상을 딱 선택을 해서 거기에 온 마음을 집중을 할 때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명상의 1단계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한다. 이것을 우리가 사마디라고 하거든요. 그 사마디라고 하는 것은 일념으로 거기에 집중을 한다. 이 사마디의 힘을 통해서 삼매를 얻게 돼요. 이게 사마타 명상인데 그 사마타 명상이라는 그 단계를 통해서 사마디의 힘으로 그 대상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서 그 삼매 사마디의 힘으로 그 자각과 통찰이 일어나게 돼요. 지혜가 길러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게 위파사나 명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위파사나 속에는 이미 이제 사마디라고 하는 것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서 또 어느 것을 집중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마타 명상, 위파사나 명상을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어쨌든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일념의 상태로 온 마음을 집중하게 하고 복잡하고 산란된 마음 상태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통찰과 각성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개운하게 만든 다음에 실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명상적 기능이 글쓰기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글쓰기의 효과와 기능이라는 것은 명상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글쓰기하고 명상은 이렇게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약간의 차이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호흡에 집중을 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이런 정주한 명상이라든가 또 이제 굉장히 그 어떤 대상의 무상함과 어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나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각성의 상태를 그냥 고요한 상태에서 그렇게 자각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명상력 요소와 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상당히 구체적인 행동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글쓰기와 명상적인 기능과 효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또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얻어가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주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글쓰기가 이제 명상하고 이제 다른 점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이에요. 말하자면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글쓰기 전에 잠깐 동안에 명상을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글쓰기 자체가 그 명상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 산란되고 집중이 되지 않을 때 내가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 뭐 감정적으로 이미 뒤틀어져 있어. 그럴 때는
집중할 수가 없죠. 그때 가장 간단한 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일단 펜을 이렇게 잡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펜이 있다 이거죠. 저는 이제 핸드폰에 있는 그 메모장에 쓰는 펜이 있잖아요. 그 펜을 이렇게 잡습니다. 물론 그 잡기 전에 이미 잡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제 글쓰기는 마음을 집중하게 합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쓰는 순간 마음이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간단한 원리만 하나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그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에만 머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이란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에만 머물 수가 있다. 이 원리를 이제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명상에도 글쓰기에도 도움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한 생각에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그럼 그 순간은 그 마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생각이 떠오르죠.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죠. 그래서 사념이 이렇게 증폭이 되고 막 망상이 막 어마무시할 정도로 확산이 되어 가는데, 그건 동시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이러한 그 알고리즘식으로 계속 연결되는 프로세스지, 한 생각에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는 생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글쓰기를 할 때 이 펜을 들잖아요. 그럼 펜을 들어야겠다라고 할 때는 펜을 들어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이 구체적인 행위를 할 때에만 마음이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순간에. 그것을 이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집중의 힘이고 사마디의 힘이고 삼매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는 글을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생각 하나에 집중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한 글자 한 글자를 써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버리면 뭐 예술성이나 뭐 완결성, 뭐 뛰어난 비유 이렇게 생각하면 글을 못 씁니다. 차라리 글쓰기는 글자 몇 자 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글자를 딱 쓰잖아요. 딱 쓰면은 거기에 마음이 저절로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명상의 사마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쓰려면 어떤 소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딱 떠올리게 되면은 거기에 또 마음이 집중이 돼 있거든요. 쓰려고 하다 보니까 떠올려야 되잖아요. 뭘 쓸까? 그럼 이제 글 주제를 지도자가 이렇게 정해준다거나 제가 이제 정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정해보면은 제일 하기 쉬운 주제가 항상 괴로움이기 때문에 나를 현재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떠올려 보는 거죠. 그 떠올리는 순간, 글을 쓰려고 떠올리는 순간 그게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중 상태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뭐지? 이렇게 떠올려 보는 것이죠. 그럼 그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마디예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 2분, 3분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휩쓸려 있는 거하고 그 생각에 떠올려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는 거하고, 내가 이것이 나의 괴로움이다. 이게 집중해 보면 그게 드러나죠. 이게 삼매가 바로 통찰을 이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삼매 없이는 지혜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명상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딱 떠올리게 되면 현재 나의 괴로움은 무엇이다. 이것이 나의 괴로움이다. 이게 떠올리게 되면 이제 쓰는 거예요. 문장으로. 나의 괴로움은 지금 여기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원칙에서 나의 괴로움은 뭐다.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럼 그 순간 집중의 힘과 통찰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누구 때문인지, 어떤 환경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외부의 원인 때문인지, 사람인지, 어떤 뭐 상황 때문인지 그 원인을 쓰는 거예요. 떠올려보면 원인이 생각나죠. 그리고 이제 그 상황,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저절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다?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떠올리는 것 자체가 집중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집중의 대상은 물질적인 이런 코라든가 육체, 사념체에 둘 수도 있지만 사념체라고 그래요. 신수신법, 초기 불교에서는. 그렇지만 관념을 집중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할 텐데 오늘은 이제 개괄적으로만 뭐 기독교 같으면은 뭐 그리스도상이나 성모 마리아나 그 관념이거든요.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나가 버린 과거 기억이라든가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하나의 영상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에서도 영상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글쓰기에서는 이러한 내가 경험했던 나의 괴로웠던 그 장면이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딱 떠올려 보는 이 기억 있잖아요. 이건 싼냐인데 관념이고 망상이거든요. 사실 그게 없는 건데 지금 사라져버린 건데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없는데 내 머릿속에는 있는 것을 관념과 망상이라고 해요. 그것을 정면으로 직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중입니다. 그 집중 속에서 지혜가 나거든요. 정신없이 휘말린 게 아니라 너다. 너구나. 범인이 너구나. 내 괴로움의 실체는 너다. 이렇게 딱 직면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위파사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글쓰기에는 이 관념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을 하고 그 집중된 대상을 딱 잡아가지고 글로 딱 이렇게 쓰게 되면은 자기 객관화가 되고 말하자면은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되는 거죠. 담을 넘어오는 범인을 딱 뒷더미를 잡고 딱 앉히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단, 어떤 자기 검열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내면을 있는 그대로 그냥 상대의 눈치 볼 것이 없잖아요. 그대로 털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털어놓는다는 점에서 무거운 짐을 끄집어 내놓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 정화가 되고 아낌없이 털어놓기 때문에 비워지고 노연하고 내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체험을 해보면은 이것보다 더 쉽게 명상과 털어놓음과 자유로움, 자기 정화가 있다는 것을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이것은 체험에서 나오는 개별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멈춤의 미학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그 자기 정신활동이라든가 어떤 자기의 인생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여기에 내재된 그 아름다움인데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뭐 선악 미추, 아름답고 추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마음의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된 상태로 어두운 상태에서 밝음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기까지의 우여곡절 끝에 그 과정 속에서 빚어지는 나만의 개별적인 어떠한 그 성과, 어떤 진전됨, 불균형에서 균형을 찾아가잖아요. 편향된 것에서 놓쳐버린 것을 메워가고 보완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편중된 것에서 중용적이고 중도적인 그 발견의 깨달은 과정, 그 프로세스를 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춤과 벗어남의 그 미학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은 나의 발견, 끊임없이 나를 찾아가고 채워가고 이런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그 과정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에서 멈춤의 미학이라는 말을 제가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제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글쓰기에 이러한 과정과 이런 이 프로세스가 명상적인 원리가 적용이 돼 있다. 이거하고 명상적인 그 치유의 효과가 하고 거의 동일하고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지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털어냄으로써 자기 정화가 있고 가벼워지고 새로운 생각의 전환이 가능하고 새로운 삶의 실천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 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왜 이런 그 효과가 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활자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활자를 주된 매체로 하고 실제로 글을 쓰는 활동이잖아요. 영상 매체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영상 세대의 우리
뭐 자녀들이나 뭐 학생들을 보면은 영상 매체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까? 게임이나. 그것은 굉장히 그 흘려보내는 영상 속에서 가볍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수동적입니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도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영상 흘러가면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도 쭉 지나가고 자극적인, 더 빠르고 더 순간적이고 더 감각적인 장면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화도, 이 기억작용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력하고 짜릿하고 감각적인 것을 이렇게 계속 흘려보는 거 패스 하기 때문에 기억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활자는 한자 한자의 시선을 멈춰야 됩니다. 이 멈춤의 미학이 있는 거예요. 개인마다 차이가 다르죠. 멈춤을 얼마나 강력하고 집중하게 멈추느냐, 더 오래 집중할 수 있느냐, 이게 멈춤의 미학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읽을 때도 한 글자 한 글자의 시선이 멈춰야 되죠. 그 다음에 쓸 때는 더 멈춰야 됩니다. 더 집중되게 내가 무엇을 써야 될 것인가 떠올려서 집중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써 나가게 되는 그 과정은 정말 자기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활자와 글쓰기는 영상 매체가 지배하는 오늘날의 시대에도 너무나도 우리를 주체적으로 만들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고 어떤 걸 버려야 될 것인가,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잡아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어떤 그 등불과 같은 매체고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정말 강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글쓰기가 왜 이러한 그 멈춤과 자각과 자기 정화의 기능이 있는가? 그것은 이 활자 매체의 특성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크다. 이게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그 멈추기 전에 주의 집중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그게 조금 인내와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한 거죠. 옛날에 그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요, 뭐 혜민 스님이 쓴 책의 제목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이 있었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멈추면 그대로 보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단 멈추기 위해서는 주의 집중이, 구체적인 대상의 주의 집중이 있어야 멈추고, 그 멈춤의 주의 집중력, 사마디가 크고 강력할수록 알 수 있다. 본다는 것은 to see, 안다는 뜻이에요. 자각과 통찰이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더 세분화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죠. 구체적인 대상에 마음을 두고 펜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써 나가라. 써 나가기 전에 당신은 이미 어떤 것을 떠올릴 수가 있다. 그 떠올림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라. 그 순간 주의 집중이 이루어지게 되고 과거의 불편하고 괴로운 생각으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멈추게 되고, 그 멈춤의 단계에서 집중이 더 길게 이어져 나갈수록 자각과 통찰은 그대 안에 찾아오고 말 것이다. 이게 바로 글쓰기를 통한 자기 치유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명상의 사마타 위파사나 명상의 1단계, 2단계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어서 이 글쓰기가 왜 명상적인 차원에서 치유와 통찰, 그리고 내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과정을 제가 좀 더 항목별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만 글쓰기와 멈춤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만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대로 항상 지금 여기의 원칙을 잊지 마시고요.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나의 괴로움이다. 한 문장 쓰시고요. 두 번째, 그 원인은 무엇이다? 그때 상황은 이랬다. 시간, 공간. 그때 감정, 생각은 이랬다. 지금 내 감정, 생각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현재 무엇을 원하는가? 오케이. 여기까지만 쓰는 것 자체로도 여러분들은 마음의
저장된 쓰레기통들이 많이 비워지게 되고 정화되는 그 체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니지만 그 마음의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정화, 자기 치유의 이 과정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드렸고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